네, 야구가 없는 월요일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권성욱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리적인 참견을 해줄 오늘 두 분입니다. 장성호 해설위원, KBS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구 팬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참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구의 참견 너튜브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후반기 야구의 참견에서는 댓글로 남겨진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면서 참견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김도환 기자가 첫 번째 댓글 일단 준비하셨죠? 네, 올 시즌을 보면 각 팀별로 천적 관계가 보입니다. 두산은 삼성에게 약하고 삼성은 SSG에게 약하고 SSG는 NC에게 약세를 보이는데 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댓글인데요. 제가 일단 성적을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두산이 삼성한테 일요일 경기까지 2승 10패로 몰려 있고요. 네. 삼성, SSG 상대 4승 7패, 예. SSG가 NC 상대 1승 9패입니다. NC가 반대로 기아를 상대로 1승 8패로 네. 몰려 있고요. 기아 LG 9승 3패, 기아 롯데 3승 7패, 롯데 자이언츠 LG 트윈스 관계가 2승 7패입니다. 야, 이렇게 서로 진짜 물고 물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게 지금 저는 눈에 띄는 게 두산 삼성인데 2승 10패면은 차이도 많이 나고 뭐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진단 삼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승엽 감독의 친정 사랑이냐 친정 포비아냐 뭐 이런 얘기 팬들 여러분께서 많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두산이 뭐 주말에도 1승 2패로 밀렸는데 그러게요. 두산이 올 시즌 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지금 6연패거든요. 아, 그래요? 6경기 했는데 다 졌거든요, 지금. 이야. 그 상대 전적을 보니까 네. 확실히 뭐 마운드가 조금 그 두산 쪽이 무너지면서 삼성이 네네네. 좀 점수를 좀 많이 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기 패턴이 좀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신 팀들 외에도 네. 기아는 여기 아까 저 김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롯데만 만나면 유독 약해지고 롯데는 또 LG를 만나면 약해지고 서로 계속 물고 물리는 네.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매 시즌 사실 이런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올해는 이게 유독 더 심하게 좀 이런 상관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 이거는 뭐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유는 글쎄요. 이유가 이유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이승용 감독하고 이제 네. 그 최정 선수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올 시즌 이제 랜더스가 기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맞아요, 이유를 맞아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승용 감독도 이제 숫자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기아를 만나면 집중력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기아가 워낙 이 전력 자체가 탄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도 준비를 하고 좀 집중력을 좀 가져가다 보니까 그렇죠. 좀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운이 좀 잘 따르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에 2000년도에 제가 뭐 타이거즈 시절에 그 현대 유니콘스하고 2000년도에 2승 17패로 밀린 적이 있거든요. 네. 체감해놨어요. 2승 17패를 했는데 그때가 어느 해냐면 그러니까 김수경, 임선동, 정민태 선수가 3인방? 18승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렇게 딱 한번 잡히잖아요. 책을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들을 로테이션에 딱 맞추는 거예요. 수원 3연전을 가던 광주 3연전을 가던 맨날 이 선수만 등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당시에 좀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투수 로테이션이 좀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있죠,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즌 초에 약간 좀 승운이 따라주지 못해서 몇 경기 지다 보면은 시즌 내내 야, 얘네들이랑 하면은 뭔가 좀 꼬여 약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꼬이는 팀이 있으면 분명히 꼬였던 게 풀리는 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상대 전적에서 좋은 성적이 난다는 거는 일단은 뭐 실력적으로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실력 외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력적으로 보면 거의 뭐 한 6대 4라든가 그러니까요. 뭐 5대 5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력 이외의 것들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참 재밌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 재밌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질문 외에도 오늘이죠. 7월 15일 오늘자로 이제 저녁명을 받은 선수들에 대한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인데 후반기 순위 싸움에 중요한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 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14명이나 되거든요. 네네네. LG 트윈스가 이영빈 선수하고 임준영 선수, 그리고 KT가 심우준, 권동진, NC가 김태경, 박동수, 삼성 라이온즈 김윤수, 박승규, 그리고 롯데가 이제 추재현 선수가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화가 허인서, SSG가 김건우, 김택형, 장지훈, 조요한인데 뭐 걸출한 선수들 많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선수들 중에 후반기 순위 싸움에 어떤 키플레이로 작용할 수 있는 선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수로 보면 삼성의 김윤수. 저도 김윤수. 네. 김윤수. 예. 김도환 기자는 누구 생각하세요?
저도 김윤수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하셔가지고 예. 저는 LG 트윈스 이영빈 선수도 만만치 않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우준, 권동진의 역할도 굉장히 그렇죠. KT에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예. 뭐 심우준 선수는 가기 전까지도 그렇죠.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선수가 뭐 기본적으로 뛰게 되면 뭐 20도로 이상 또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후반기 제가 봤을 때 합류가 되면 아마 팀에 엄청난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은 만약에 삼성의 박지만 감독이라면 김윤수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뭐 불펜으로 써야 된다, 선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김윤수 불펜이 나을까요? 선발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상무에서 지금 뭐 평균 자책점 다승 탈삼진 1위를 다 하고 했어요. 제대란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박진만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윤수 일단은 불펜으로 기용을 하고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삼성이 괜찮아요. 선발 로테이션이. 그러니까 굳이 김윤수가 지금 뭐 상무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지금 로테이션을 사실 건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김윤수 선수를 불펜으로 써보고, 그러니까 김윤수 선수가 또 좋은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또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이 하나씩 또 이제 구멍이 나올 그럴 때가 수 분명히 있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김윤수 선수를 한 번씩 이제 선발로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실은 삼성이 불펜에 대한 약간의 좀 과부하도 걸려 있었고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김윤수 선수가 불펜에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잠시 후에 저희가 함께 할 이야기와도 아마 김윤수의 불펜 활약도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선수들이 후반기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은 야구의 참견에서 그 궁금증을 먼저 풀어드리고 참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싸움만큼이나 뜨거워지고 있는 야구의 참견 너튜브에서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를 달군 KBO의 이슈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돌아온 김 기자의 물어보썰 2탄. 자, 지난 5월이었었죠.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썰이 방송되고 썰이 또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근데 나올 때가 되니까 요즘에 재밌는 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중에 재밌는 썰 많습니다. 근데 이 요즘에. 썰은 진짜 한번 털고 갈 때가 됐어요. 제가 봤을 털고 때. 갈 때가 됐습니다. 예, 무조건. 예. 어떤 썰이 있는지 일단은 최근에 좀 뭐 돌고 있는 썰 어떤 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야구 팬들 다 아시겠지만 트레이드 마감일이 맞습니다. 7월 31일이니까 이제 뭐 보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2주 네.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트레이드 썰 말씀드릴 때 한국 프로야구의 10개 팀 가운데 6개 팀이 단장께서 LG 트윈스 출신 아, 맞아요. 단장이 맞아요. 그때 그 지금 얘기했었죠. 예. 재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염경엽 감독 우승할 때도 차 단장이 우승하셨고 재작년에 SSG도 유선규 단장이 LG 트윈스 출신, 맞아요, 토론토 맞아요.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올 시즌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단장 심재학 단장도 LG 트윈스 맞죠.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10개 팀 중에 6개 팀이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관련한 핫 이슈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뒤늦게 말씀드리지만 핫 이슈의 주인공은 조상우 선수입니다. 조성우 선수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야구팬 여러분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 선수와 트레이드 썰이 있는 팀의 팬들 여러분께서도 야 우리 팀에서 과연 조성우 선수 누굴 줘야 되냐? 오긴 온다고 뭐 어떻게 심지어는 조성우 선수도 제가 간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를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털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히어로즈의 올 시즌 행보를 보면은 지명권을 계속 카드로 활용을 하면서 카드로 받으면서 지금 선수를 트레이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희집 선수가 대표적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도 과연 그 지명권 카드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명권 트레이드가 나오기는 전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렵다. 지금 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는 선수들 가운데 150km 이상을 던지는 정말 제목감이라는 선수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아요. 특히 이제 그 시즌 초반에 김희집 선수 트레이드가 이제 있을 때는 이제 워낙 이제 NC 쪽에서 김희집 선수를 작년 시즌부터 계속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입지를 계속 넣었었는데 이제 고용 단장이 계속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레이드 불가자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키움이 어느 정도 성적이 낮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든 거죠.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트레이드 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글쎄요 키움의 성적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키움의 성적이 중요하다. 네. 키움이 지금 뭐 5위권하고 한 7경기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처지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4할 때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뭔가 조금 분위기를 바꿔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순위권 싸움을 만약에 할 수만 있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키움이 굳이 트레이드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키움이 만약에 7월 31일까지 지금보다 더 성적이 좋지 않으면서 경기차가 더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조상우에 대한 어떤 그 시각 자체도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키움이 과연 그 7월 31일까지 데드라인까지 과연 어떤 성적을 내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탱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그 1라운더 중에 꽤 괜찮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정우조 선수 뭐 얘기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순위에 대한 생각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우주를 잡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지금 150kg 제가 적어왔거든요. 7명인데 정현우, 정우주, 박정훈, 김태형, 박세현, 양수호, 김영우. 그러니까 꼭 정우주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선수가 많이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키움, 그러니까 NC가 키움하고 트레이드를 할 때 지명권 1번과 3번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달라졌다. 그때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지명권 트레이드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선수를 받는 입장에 상관이 없는데 지명권을 주는 구단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카드를 과연 포기하고 조상우를 데리고 왔을 때 과연 이제 FA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상우 선수 FA. 그렇죠. 내년 끝나고 제가 FA를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로 과연 얽혔을 때 과연 맞는 카드가 나올 수 있느냐. 과연 지명권 1라운드 주고 바꿀 수 있냐. 김희집을 데리고 오는데 1번, 3번을 줬는데 그때랑은 다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때랑 지명권의 어떤 의미가 전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썰은 조상우를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1라운더로 달라. 1라운드 지명권을 달라. 이제 그 썰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1라운드죠,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프론트 쪽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상우 건 이게 이제 썰이 돈다는 거에 팀의 대해서 고위층에서. 고위층에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부인하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상대 팀에서 어떤 조건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셨고 당연히 그렇겠죠. 너무 뻔한 얘기.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봐야지. 올 시즌 내년 시즌 얘기를 했더니 사실 이제 키움도 홍원기 감독 체제에서 한국 시리즈를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럼 과연 키움은 대권 도전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곡선을 까시면서 리빌딩이 아니다 지금. 네, 지금 리빌딩 아니다 하고 있는데 뭐 면밀하게 말씀드리면 2026 시즌에 우승 도전을 하고 싶다. 안우진 제대할 때. 그렇죠. 예, 우승 재성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가 안우진의 우고요. 승이 이승호의 승, 김재웅의 재, 김성진의 성에서 우승 재성 4명의 투수가 완성되면 2026년부터 뛰게 됩니다. 김성진 선수는 지금 현역으로 갔어요. 그 김 기자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요 글자 딴 건 제가 땄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땄는데 이 4명의 안우진, 이승호, 김재웅, 김성진 선수가 2026년부터 뛴대요. 그래서 2026 시즌에 모든 게 맞춰서 준비됐는데 올 시즌 탱킹은 아닙니다. 올 탱킹 시즌부터 아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우 선수가 이제 우리 장스나가 얘기하신 대로 서비스 타임이 1년 6개월밖에 그렇죠.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올 시즌 현재 키움이 3라운드까지 6장에서 7장 확보가 목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 7장? 지금도 6장인데 7장이라. 3라운드까지 7명 상위 랭크 7명을 그렇죠. 가져간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도 이제 이거 들어오기 전에 그 아마추어 그 취재를 많이 한 전상일 기자한테 좀 물어봤더니 어떻게 팜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내년 드래프트 팜을 어떻게 보냐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좌완 투수가 굉장히 많죠.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투수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야구도 어쨌든 간에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2, 3년 후에 좋은 선수가 더 많이 나온다 보장 없다. 그렇다면은 지금 빨리 좋은 선수 많이 나왔을 때 잡아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키움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은 조상우를 원하는 팀은 과연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팀이라기보다는 조상우가 필요한 팀은 과연 어딜까요? 필요한 팀은 어딜까요? 필요한 팀은 일단은 조상우 선수가 마무리니까 마무리가 이제 허약한 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상우 선수를 마무리로 쓸 수도 있지만 8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들어가서. 그렇죠. 셋업으로 그러면 쓸수 결국에는 8회 9회가 약한 팀이겠죠. 네, 그런데 몇몇 지금 팀들이 지금 떠오르긴 하죠. 네, 그런데 글쎄요, 뭐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김태견이라는 마무리가 있고 LG도 뭐 이영찬이라는 또 마무리가 있고 뭐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삼성도 오승환이 있고 뭐 SSG도 지금 문승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어느 팀이 지금 필요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썰에 나오는 얘기는 네. 기아가 불펜이 과부하 걸렸다. 예. LG도 불펜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불안하죠. 대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불펜 보강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성이 전반기 마지막에 불펜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은 김윤수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어려운데요. 어려워요. 제가 진짜. 또 이제 첨언하는 김에 삼성 프론트 쪽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알고 있답니다. 썰 이렇게 아, 돌고 그래요? 삼성이 예. 또 지목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삼성이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서 기아한테 세 판을 다 그쵸. 지고 나서요. 그렇죠. 예. 박영현, 조상우 보유팀이 부럽다는 그런 내부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6월까지 삼성 전력 분석팀에서 조상우 선수의 구위를 별로 좋게 보고를 안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RPM도 예전에 비해서 조상우 선수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조상우 선수가 고점이 아니다. 지금 조상우 선수의 구위로 와가지고 보장이 없다. 뭐 이런 그 다른 이제 구단들도 보니까요. 그런 뭐 전력 분석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박병호, 오재일도 트레이드를 했는데. 박병호 선수가 오재일보다 몸값이 2억 정도 비싸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7억이니까요. 예, 네. 비싸기 때문에 셀러리 캡 면에서도 박병호 영입하면서 우리가 조상우 영입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그 조상우 선수 아까 이제 9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PTS 기준으로 저희가 그 한참 좋았을 때와 최근에 어떤 구속 그 회전수를 한번 봤는데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46.9 회전수가 2,700이 나왔습니다. 이건 말씀드리는 PTS 기준입니다. 올 시즌 평균 구속이 145.6 1km 정도 줄었고 회전수가 2,574가 나왔으니까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회전수가 좀 줄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조상우 선수 시즌 초에 봤을 때 확실히 구위가 좀 약해졌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조상우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한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제 그렇죠.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 체계적인 훈련을 가져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저는 공백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상우 선수가 최근에 보면 확실히 그 셋업맨에서 마무리로 보직이 변경된 이후에는 확실히 공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상우의 몸값을 넘기는데 조금 한 일조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영희학 감독이 팀을 LG 트윈스를 맡은 이후에 그 히어로즈 출신 선수들 영입해가지고 어떤 그 국면 전환을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최원태도 네. 그렇고 박동원도 그렇고 이 카드가 과연 LG에서 또 한번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 국면 전환용 어떤 카드? 지금 LG도 사실은 4위까지 좀 미끄러져 있는 상황인데 조상우를 영입하면서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샐러리 캡이 터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도 연관이 돼 있고요. 네. 제가 사실 차 단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원래 그 진날 전화 드리는 게 결례인데 차 단장님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영찬 선수가 수요일 날 안 구에 좋았죠. 불질렀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유영찬 선수가 불지르고 화수목을 기아 타이거즈한테 다 내주고 맞아요. 나서 차 단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조상우 썰 도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받아 적어 왔습니다. 차 단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라 그래서 저희는 좀 빼주세요. 네. 아 진짜요? 네, LG는 좀 빼주세요라고 하시고 우리한테는 유영찬 투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1대1 트레이드면 몰라도 1라운드에다가 A급 선수를 달라는 트레이드 이거 LG 트윈스가 안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LG 트윈스는 조상우 선수 썰에서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셀러리 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셀러리를 뭐 비워야 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터뜨릴 생각도 있다. 아 진짜로요? 네. 이 그럼요. 벌금 명목이 야구 발전 기금인데 아, 야구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겠다라고 전화상으로는 그랬습니다. 이제 뭐 이제 차 단장님께서 이게 전화 인터뷰이기 때문에요. 네네. 어느 정도 뭐 저희가 뭐 행간에 그런 걸 읽어야 되긴 하지만
물론 조상우 선수를 보고 계신 건 맞겠지만 현재로서는 케미를 건드리지 않고 유영찬 선수로 가고 싶다는 게 전화 인터뷰의 요지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차 단장께서는 저희한테 관심 꺼주세요 그러놓고 최원태 영입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될지. 역시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LG가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아직까지 뭐 엄청나게 지금 처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막 진짜 데드라인에 딱 거의 뭐 며칠 안 남고 딱 왔는데 막 팀 성적이 막 진짜로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이 또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만 진짜 영입이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진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뭐 과감하게 또다시 트레이드를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드 이제 기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뭐 국내는 사실은 트레이드 가지고 막 국면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데 아직까지 트레이드 가능성은 뭐 조상우뿐만이 아니라 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러니까 최근 또 몇 년간 보면 작년에도 그냥 쓱 지나갔잖아요. 네. 별로 트레이드도 없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보면 이제 굵직굵직한 트레이드가 사실 예전보다는 없어요. 많이 특히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두권 경쟁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위권 경쟁도 그렇단 말이에요. 한 자리를 놓고 뭐 세네 팀이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고 또 최하위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사실 뭔가를 이제 좀 주면서 결국에는 데리고 오려면 우리 팀에서 또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순위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진짜로 뭐 지명권 뭐 이렇게 한 뭐 4번이나 5번 이 정도로 갖고 뭐 선수를 데리고 오면 몰라도 상위 라운드 지명권도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순위권도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라 트레이드도 쉽지 않을 거다. 대형 트레이드가 나오기가 지금 쉽지 않은 올 시즌 구조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기아 타이거즈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7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소크라테스가 홈런 치며 말로 맞아요. 치면서 8대 7로 뒤집었는데 그게 다시 그 다음에 네. 또다시 불펜이 무너지면서 그러니까요. SSG한테 정말 뼈아픈 역전패를 또 제역전패를 당했거든요. 아마 기아 타이거즈도 조상우 선수를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올 시즌 윈나우에 지금 가장 올인하고 그렇죠. 있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를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전에 장스나가 말씀하신 대로 지명권 트레이드의 소극적인 지금 구단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우 선수가 과연 이 세 팀 중에 가게 되면 어느 팀으로 갈지 아니면 진짜 깜짝 다른 카드가 나와서 다른 팀에 가게 될지 정말 관심인 것 같고요. 저는 기아는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네. 더 이상 뭐. 네, 지금 뭐 4경기만 5경기 정도 그렇죠. 차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좀 생긴 상황에서 정혜영 선수가 이제 돌아오게 돌아오죠. 되면 네,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경기 차이가 이제 많이 나게 되잖아요. 2위권하고. 그러면 불펜 투수들을 조금 여유 있게 쓸 수가 쓸 수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서 컨디션 회복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 나가는 팀에서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체력 안배라든가 등판 조정, 그다음에 투구수 조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체력을 다시 세이브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조상우 카드를 기아 입장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 저는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좀 맞습니다. 높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지금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장스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좀 카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장스나 얘기처럼 이 촘촘한 상황에서 트레이드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올 시즌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상우 선수 이야기 말고요. 다른 팀 가운데서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제가 그냥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요. 하나 이글스가 지금 케미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아 하나 이글스가.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께서 원래 코치진도 계속 지금 관망하시다가 양상문 코치와 양승근 코치를 영입을 하셨거든요. 이제 선수들도 관찰 기간이 끝났고 김경문 감독 스타일이 특정 선수는 그 특정 구단 또는 특정 구장과의 궁합을 좀 중요시하는 그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의 좀 의중이라면 남은 보름 동안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프론트 인터뷰를 했을 때 관망 중이다라고만 이렇게 짧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조상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조상우 때문에 사실 전화를 드렸었는데 조상우는 우리 팀은 아니다. 대신 다른 카드를 지켜보고는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정도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김경문 감독 스타일상 제가 봐서는 케미의 변화를 충분히 줄 수 있는 팀 중에 하나가 하나 이글스인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도 굉장히 또 재밌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얘기 좀 나오면은 물어보서 3로 가는 거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물어보서 3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KBO를 달구고 있는 재밌는 썰들 김 기자의 물어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로 이탈, 5강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자, 매년 시즌 초가 되면 한 시즌을 항상 저희가 예상을 해왔죠. 올해도 저희가 시즌 초에 역시 시즌 전망을 해봤었는데 뭐 당연히 예측대로 가지 않는 것이 어떤 야구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올 시즌 5강 경로를 재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시즌에도 했었죠? 네, 맞아요. 지난 시즌은 했었고 꽤 재밌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게 틀린 거 아니까 다시 기회 드리는 겁니다. 저런 내비게이션이 좀 이상한가 봐요. 네. 차에 내비게이션이 약간 더위를 먹었나 좀 약간 이상하던데. 지금 경로를 지금 마구마구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로를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시즌 초 예상이랑 좀 비슷하게 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예상대로 가는 것도 있고 이제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죠. 제가 뭐 다 맞히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5팀 중에 3팀은 그래요? 맞췄으니까 60%죠, 저는. 60%? 네, 근데 거의 대부분 60%는 그래, 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기도 예. 합니다. 예. 두 분과 저를 포함한 KBSN 판정단 분들 모두 이쯤에서 5강 경로를 다시 한 번 더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우선 시즌 전 예상했던 부분을 점검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판정단의 시즌 초 5강 예측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장성호 위원이 KT, LG, 기아, 한화, 두산, 김도환 기자가 LG, KT, 기아, 두산, 한화, 제가 LG, 기아, KT, 두산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똑같습니다. 네, 예. 거의 비슷하죠. 뭐. 박용택 위원이 LG, 기아, KT, 두산 똑같네요. 류지현 위원이 LG, KT, 하나, 기아, NC를 류지현 위원이 넣었군요. 보니까 LG, 기아, 하나 10명 모두 10명이 LG, 기아, 하나를 꼽았고 KT, 두산을 9명, NC를 2명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화를 10명을 그 당시에 선택을 했었네요. 그만큼 올 시즌 한화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딱 영입이 되면서 그렇죠. 활용 점정을 딱 찍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많은 그 야구 해설가들이라든가 저포와 많은 이제 하나를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이제 5강 후보에 넣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딱 감지가 됐죠. 왜냐하면 유현진이라는 카드는 사실 외국인 1선발과도 맞붙어도 사실 이길 가능성이 높은 카드이기 때문에 외국인 3명인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뭐 KBO 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중요한 상황, 유현진이라는 카드가 있단 하나가 단숨에 이제 5강 후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하나를 거의 대부분 5강 후보로 넣을 수밖에 없었죠. 다 틀렸습니다. 아니 결정 난 거는 아니니까 틀렸다 얘기하면 안 돼.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예상을 벗어난 팀이 또 한 팀이 있는데 바로 KT 위즈가 KT 위즈, 되겠습니다. 예. KT 위즈가 물론 촘촘한 경기차로 지금 아주 아주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약간 좀 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지난 시즌에 한번 보여줬잖아요, KT가. 그럼요. KT는요 지난 시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최근 3, 4년간 계속 이런 패턴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에게 물어봐도 약간 올해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내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들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KT가 확실히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지금 경기 차이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쿠에바스의 맞아요. 영입이었었는데 올해는 고용표가 들어오면서 약간 더 그 분위기를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선발 투수가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리그에서 뭐 반전, 뭐 반등, 뭐 역습, 뭐 이런 걸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도 싸움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KT가. 근데 올해 KT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약간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선발진이 작년만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에바스도 뭐 예전 같지 좀 않고, 그렇죠, 벤자민도 한 3주 그렇죠. 뭐 맞아요. 쉬다 왔고, 그리고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일 정도를 1군 엔트리 자리를 비웠고, 맞아요. 그러니까 엄상백 선수도 뭐 올 시즌 FA를 앞두고 좋은 성적을 일단 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평균 자책점으로 보면 그렇게 좀 약간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영준 선수 아직 못 돌아왔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지를 보면 김민수 같은 경우에도 뭐 좋은 시기가 있었지만 또 다시 흔들리고 그리고 박영현 선수는 시즌 내내 약간 불안한 모습 그리고 필승조였던 손동현 선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날아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발 뭐 구원 어떻게 보면 지금 평균 자책점으로 이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지금 최하위니까 아직까지도 KT는 마운드에 어떤 그 불안감이 계속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완전히 씻어내렸다고 보기 그렇죠. 좀 어려운 어렵죠. 것 같고 사실, 네. 과연 그렇다면 또 한 번의 업셋을 만들어낼지는 좀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위권이 역대급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판정단의 의견이 좀 많이 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KBSN 판정단은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5강 경로를 어떻게 재설정을 했는지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지 한번 지금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KBSN 판정단의 5강입니다. 경로를 재설정했습니다. 자, 시즌 초에 장성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KT, LG, 기아, 하나, 두산에서 기아, LG, 두산, 삼성, 롯데로 전준호 위원이 기아, LG, 두산, 삼성, 롯데로 하나를 빼고 롯데로 삼성을 다시 또 넣었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LG, KT, 기아, 두산, 하나에서 기아, LG, 두산, 삼성, 롯데로 제가 기아, LG, 두산, 삼성, 롯데 박용택 위원도 삼성을 넣고 SSG를 넣었습니다. 유지현 위원은 NC를 역시 그대로 놔뒀고 삼성, 두산 역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그 원래 시즌 초에 없던 삼성이 다 들어가 있네요. 이제는. 이거 보면 삼성이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거는 박용택, 김태균, 윤세호네요. 아 그런가? 네, 왜냐면 지금 1위부터 5위까지 그대로 뽑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가장 내가 봤을 때 안전한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한테 욕을 안 먹겠다 이런 뭐 제가 봤을 때 뭐 마음가짐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롯데를 선택한 건 굉장히 과감한 선택 아닌가요? 저는 진짜로 롯데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롯데가 이제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단기간이었다고 한다면 네. 아마 저는 롯데를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롯데가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를 지고 지금 뭐 사실 뭐 후반기 들어와서 성적이 안 좋지만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한 달 반 정도가 갔거든요. 꽤 길었어요. 네. 사실은. 예. 한 달 반 정도가 갔어요. 그렇죠. 이 기간에 뭐 타격 1위도 차지를 했고 뭐 진짜 폭발력 있는 타격이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뭐 전반기 마지막 두 경기를 내주면서 조금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한 달 반 정도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아 이제는 선수들이 김태형 감독의 야구 이제 다 제대로 이제 체크를 했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다가 후반기가 되면 반지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손호영이 돌아오면 그때가 이제 완전체거든요. 전준우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 롯데는 아 진짜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 분위기 분명히 타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후반기 들어서 실책 5경기 지금 9개를 했어요. 실책 때문에 지금 계속 경기를 내주고 있거든요.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분위기가 한 번에 이렇게 다시 꺾일지를 어떻게 그럼 좀 바꿔요? 어떻게? 아,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롯데로 그냥 네, 가실 롯데로 거예요? 가겠습니다. SSG나 NC를 안 바꾸실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바꾸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롯데 이대로 가는 거로 하고 김도환 기자도 일단 롯데를 계속 가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이제 바꾸실래요? 어떻게 할래요? 롯데자이언츠하고 랜더스를 마지막 5번째 카드 중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요일 날 SSG가 이겼었으면 SSG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경기에 무슨 하루살입니까? 아니 뭐 하루 경기를 진짜. 보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기아 타이거즈가 굉장히 기세가 좋았는데요. 금요일 토요일 날 SSG가 또 천적답게 기아를 2판을 잡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요일 경기도 SSG가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승용 감독의 조금 뭐 아쉬운 뭐 용병술도 좀 있었고 선수들이 끝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기아한테 뼈아픈 역전패를 했는데요. 어쨌든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이거 뭐 앞으로 한 50년 내에 깨지기 어려울 기록이거든요. 네. 저는 김태형 감독의 그 용병술을 믿고 롯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한 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SSG 얘기를 하셨는데 윤희상 위원이 SSG랑 삼성이랑 계속 고민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결국 삼성을 선택을 했는데 삼성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삼성이 윤희상 위원의 의견에 따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불안 요소도 있다. 그 불안 요소가 지금 긍정 요소로 꼽고 있는 젊은 타자의 성장이 오히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곧
한 번쯤 젊은 타자들이 잘하고 있지만 부침이 한 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윤희상 의원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한 3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거를 이야기하려는지 잘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윤희상 의원이 나와서 그러니까 젊은 타자들의 성장했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장할 때는 당연히 시행착오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성장을 하겠어요. 거기서 부침도 있고 슬럼프도 겪고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본인이 터득을 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쉬던가 이런 것도 배우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삼성이 지금 다시 이제 2위 자리까지 다시 올라가 있고 1위 경쟁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불안 요소가 있을까요, 삼성에게? 글쎄요. 지금 사실 삼성이 전반기 내내 타격이 좀 안 좋았거든요. 팀 타율도 최하위였고. 생각보다 타 심타율이 높은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팀 타율이 최하위였고 득점권도 9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박지만 감독한테 사실 중계를 가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딱 어떻게 물어봤냐면 그 전반기에 이렇게 세부 지표를 보니까 뭐 타격성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평균 자책점은 좋긴 좋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에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배치가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원이 안 좋을 때 선발이 잘 버텨줬고 그러니까 선발이 안 좋을 때 구원이 잘 버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격은 어차피 좋은 투수 만나 그러면 점수 못 뽑을 수 있어. 그러니까 타율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운드가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를 가장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오히려 삼성은 지금 선발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전반기 좀 거치면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이제 휴식도 좀 취했고 그리고 이제 김윤수 좀 돌아오고 이제 최충현 선수도 지금 이제 뭐 돌아올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불펜 쪽에서는 돌아와서 조금 그동안에 이제 전반기에 많이 던졌던 투수들을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투수들이 한두 명씩 이제 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리게 되면 불안 요소는 그렇게 저는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많지 않을 그러니까, 예, 것이다. 저는 뭐 시즌 초반보다 확실히 뭐 그 임창민이라든가 김재현이라든가 뭐 오승환 선수가 흔들리고 있고 김태훈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결국 김태훈도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시즌을 치르면서 힘겨워하는 시기죠 지금. 왜냐하면 3분의 2 정도를 이제 지나는 시기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힘듭니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힘든 걸 어떻게 나를지를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의 저는 기량을 갖고 있고 경험이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평균 자책점으로 전반기에 안 좋았지만 마지막에 구원진이 근데 그것이 후반기 시작하고 뭐 시즌 내내 마지막까지 불안 요소로 자리 잡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일시적일 이렇게 것이다.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점도 분명히 있고요. 알겠습니다. 코치진 아까 그 저희가 이제 개편했던 얘기를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쇼킹한 그 삼성이 사실은 뭐 그 당시 약간 좀 연패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성적 올 시즌 예상치 못한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대대적인 그럼요. 코칭 예. 스텝을 개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박진만의 남자들을 다 교체를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거는 박진만 감독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올 가을 야구를 못 가게 되면 진짜 박진만 감독의 그 뭐라 할까요 자리까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할 수 굉장히 있는 강한 이건, 사실은 메시지죠. 이건 사실은요 왜 크냐면요 박진만 감독이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이병규, 정민태, 권호준, 이정식 코치는 박진만 감독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택을 한 그런 코치들이죠. 선택을 했고 예. 정대현 수석 코치, 타치바나, 강영식, 최상병 배터리 코치 이분들은 이종렬 단장께서 지금 소위 뭐 안 쳤다라고 표현이 가능할 정도로 그런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은 제가 더 취재해 보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결정을 한 자리에 저는 탑다운인 줄 알았더니 대표이사, 단장, 박진만 감독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있었던 합의를 자리에서 했다. 아하. 뭐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뭐 탑다운은 맞겠지만 이거 엄청난 그 뉴스거든요. 아, 그래요? 시즌 도중에 보통은 수석 코치를 바꾸거나 한두 명 정도를 교체하는데 이렇게 8명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는 이건 정말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 가을 야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장 의원 말씀대로 지금 오승환 선수, 김재현 선수가 별로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군에 제대한 김윤수 선수까지 안 좋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조상우 선수를 영입해서라도 우승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까지도 지금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에 대한 변수 또 코칭 스태프로 감독한테 주는 메시지 삼성이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급박하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지금 어쨌든 좋은 성적을 내고 네, 있는데. 성적이 나쁘다고 한다면
연승과 연패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10개 팀 가운데. 막 5연패 하다가, 뭐 5연승 하다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삼성 라이온즈 뭐 프론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적을 냈잖아요. 성적을 냈는데다가, 마운드 쪽은 평균 자책점 2위인가 3위였어요. 전반기 끝났을 때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근데 투수 코치를 교체했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수석 코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사장이라든가 뭐 단장의 의중이 뭐 들어가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현장 필드에서 성적을 냈던 그리고 그걸 결과로 보여줬던 코치까지 바꿨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글쎄요. 예, 그러면 근데 저는 네. 또 반대로요. 이제 내가 내부 취재를 해보니까 프론트 중에 한 분은 익명을 요청하셨는데 이분은 그 전반기 마지막에 기아와의 3경기를 다 내줄 당시 이거는 충격이 컸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었고 패닉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요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지금 성적이 좋잖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2등이었고 당시 전반기 끝났을 때 아마 4위였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전력을 프런트에서 정말 지원해 준 바로는 지금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도 사실 장 의원 말씀처럼 이 정도 성적이면 괜찮은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전반기 끝났을 때 기아와의 3연전 끝나고는 구단 전체는 멘붕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코치진 개편으로 분위기를 세전하려는 건 삼성도 뭐 그랬습니다. 하나도 역시 코치진 개편이 있었습니다. 시즌 초에 저희가 만장일치로 5강 갈 것이다, 하나는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한화가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좀 처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상문 코치 영입을 했고 또 양승관 수석 네. 코치로 또 영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글쎄요. 처음에 그 김경문 감독이 왔을 때는 코치진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를 사실 바꾸지 않겠다고 했었잖아요.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선수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김경문 감독이 이제 58년생이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뭐 정경백 코치라든가 박승민 코치 다 거의 한 20년, 차이가 한 너무 15년, 나죠. 뭐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바꾸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김경문 감독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수석 코치라든가 타격 그리고 이제 투수 코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단을 뿌리잖아요. 그래야지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소통도 잘 되면서 뭔가 선수 파악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불편함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 그러니까 부임하고 나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씩 준비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선수 파악이 이 정도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젊은 투수들이 특히 많잖아요. 젊은 야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좀 뭔가 이제 보듬고 잘 좀 타일르고 좀 가르치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약간 연배가 있는 코치 그리고 경험이 많은 코치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믿고 따라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김경문 감독 처음에 이제 발표 났을 때도 저 하나 팬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코치진 개편에 대해서도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당연하죠. 코치 바뀌고 코칭 스태프 바뀌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그렇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투수 교체 타이밍에 대해서 팬들 입장에서는 이견들이 벌써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이제 김경문 감독이 사실은 선택한 부분이긴 합니다. 황준서 선수의 불펜 이동 이게 결과가 사실은 현재까지 그렇게 물론 이제 4경기밖에 황준서가 이제 불펜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가 사실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4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23.149, WHB가 3.86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구도 안 되고 점수도 많이 허용을 하고 김경문 감독이 처음에 불펜으로 돌렸을 때 황준서가 구속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짧게 얘기를 했는데 던지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아마 팬들이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고민일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좀 키워야 되는 자원이잖아요. 김서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황두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그냥 과도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 포지션을 딱 맡겨놓고 이제 크기를 바라면 좋겠지만 다양한 경험이란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뭐 저는 황준서 선수에게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황준서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으로 빠질 때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황준서에게 이제 보직을 변경을 하면서 뭔가 이제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를 바꿔주면 또
그 좋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또 이제 성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노리고 아마 고직을 바꿨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시각도 그렇고 야 그럼 이 황주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1라운드인데 그래. 예. 시즌 초에 저희가 10명 모두 판정된 10명 모두 한화를 선택을 했다가 지금은 모두 한화를 현재 지금 빼놓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재 성적도 좋진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롯데를 넣었다는 거는 그래도 또 한 번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성적도 그렇고 뭔가 이제 해설위원 10명이 다 넣지 않았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 약간 치고 올라갈 그렇죠. 가능성이 적다고 적죠. 판단한 거죠. 추진력이 좀 떨어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다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좀 하나로서는 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근데 NC, SSG 뭐 지금 현재 뭐 중위권 가장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팀이 되겠는데 의외로 NC를 선택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류지현 의원이 NC를 선택을 했는데 류지현 의원이 NC를 선택한 이유는 가을 경험이 그래도 있다. 네. 꾸준하게 가을 경험을 했던 팀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악재도 있죠. 손아섭 선수의 어떤 그렇죠. 그 공백 이런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지금 뭐 기본 6주에 뭐 8주? 뭐 시즌 아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얘기까지 나오고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손아섭 선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무릎 다친 거를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한 이틀, 3일 전에 제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부스를 하고 있대요. 반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좀 무릎이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무릎이 좋아졌을 때 뭔가 이제 활동을 재개했을 때 팀 성적이 만약에 뭔가 이제 오각 싸움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 무리해서라도 나오겠다. 네, 그런 투지를 좀 이야기하고 역시 투지 만약에 있어요. 진짜 뭐 또 NC 다이노스가 지금보다 더 성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되면 한번 그때는 무릎 상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팀 성적에 따라서 본인이 좀 입지도. 그렇게 뭐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혼주는 중위권을 지키고 있는 또 한 팀이 바로 SS 랜더스가 되겠는데 엘리아스도 돌아왔고 약간 좀 불안면도 있습니다만 5위 자리를 아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SS 랜더스를 선택한 분이 박용택 위원, 김태균 위원, 윤세호 기자 요 세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두 분은 왜 랜더스를 제외했나요? 어떤 점에 있어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글쎄 저는 그러니까 랜더스를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았고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5위를 하고는 있지만 설명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김광현 선수의 올 시즌 부진이 랜더스에게는 그러네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광현 선수는 랜더스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올 시즌 그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랜더스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어떤 아쉬운 어떤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랜더스가 여지껏 보여주지 않은 다른 색깔의 야구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늘 홈런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렇죠. 늘 홈런 1위 아니면 2위였는데 맞아요. 홈런을 때릴 수 있는 타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약간 팀 컬러가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는 그런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의 부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김광현은 외국인 투수와 맞붙어도 진짜 그럼요. 유현진급으로 맞짱을 떠도 그럼요. 이길 수 있는 김광현 선수 카드가 이제는 연승을 못 이어주고 연패를 못 끊어주네. 평범한 카드가 된 느낌? 네, 약간 그런 게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킬레스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랜더스. 그런 부분이 좀 랜더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랜더스를 선뜻 네. 5강 후보로 좀 선택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앤더슨은 또 괜찮거든요. 그렇죠. 앤더슨도 괜찮고 엘리아스도 돌아오고 나서 뭐 한 경기 안 좋았는데 또 주말에는 또 괜찮았고.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뭐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김광현이 진짜로 딱 한 경기를 잡아주게 되면 일단은 3명 정도가 다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랜더스를 좀 꼽기가 좀 애매한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일단 군에서 제대한 선수들이 장지훈 선수라든가 뭐 김태경 선수 이런 선수들은 다 필승적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고효준 뭐 이렇게 노경훈 노경훈 선수 이로운 뭐 이런 선수들의 좀
어떤 과부하 이런 것들이 진짜 올 딱 시기인데, 그러니까 요 군에도 제대한 선수들이 어떤 요 역할을 요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가 갈 수 있는 요 찰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맞습니다. 그 신인왕 후보로 조병헌 선수를 원래 뽑았었는데요. 맞아요. 예. 서준용 선수가 별로 안 좋고 이로운 선수도 지금 영신 통치 던졌어요. 않으니까 예. 조병헌 선수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사실 소크라테스한테 말로 없는도 조병헌 선수가 못 던졌다기보다 워낙 잦은 등판 그리고 거의 애니콜이거든요. 뭐 무슨 상황만 있으면 조병헌 선수를 올려가지고 필승조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원 마무리로 가는 그 과정도 SSG가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과연 마지막에 가을 야구를 하는 팀은 어디일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순위 싸움만큼이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강 예상만큼이나 재밌는 것이 결국은 또 누가 과연 그러면 정규 시즌 우승을 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시즌 초와 현재 우승팀의 경로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와 현재 예상을 비교해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즌 초에 장성호 위원은 KT, 전준호 위원이 LG 기아, 김도환 기자가 LG 기아 이 세 개나 했어요? 그 당시에 예. 아니 제가 발을 너무 많이 당기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참 사죄 네. 섞어 대제해야 될 것 같네요. 박용택 위원이 LG, 류지현 위원이 LG, 김태균 한화. 야 여기서 김태균이 한화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희관 위원이 KT, 윤희상 기아, 윤세호 기자가 LG. 그러나 현재는 10분 모두 기아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럼요. 지금 기아가 가장 사실은 잘 나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그렇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든가 뭐 두산이라든가 LG가 지금 뭐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 차도 좀 많이 벌어졌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토타 뭐 지표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평균 자책점도 1위고 맞아요. 그리고 팀 타율도 1위고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나쁘지 않고 뭐 부상 선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상 선수를 또 대체해서 또 잘 던져주는 선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되게 잘 풀린다는 느낌이 분명히 네. 들어요. 예, 그런 느낌이 드니까 당연히 뭐 1위를 뭐 우승을 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수요일 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영찬 선수 나왔을 때 1루에 김도영이 있었고 최용호 선수가 이제 마지막 타자였는데요. 최용호 선수가 그 2루타가 아니죠. 단타를 치기 바로 전에 김도영 선수 스타트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로 뺐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장 의원이 또 짚어주셨지만 1루에서 그 홈까지 들어온 거 그 분석 제가 봤는데 그 장면을 봐도 기아가요 너무 잘 풀려요. 그 장면에 김도영 선수가 스타트 못했으면 그 동점을 못 만들었을 그 힘들고 상황이에요. 싶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김도영이라는 그 존재감 그리고 발야구도 되고 김도영 선수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보통 언론에서 30, 30에 37책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수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37책을 하면서 30홈런 30도루를 한다? 이거 정말 속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도영 선수가 멘탈이 이렇게 굳건하다는 점. 일요일 날도 김도영 선수가 결국 에레디아 뒤로 넘어가는 거 쳤거든요. 김도영 선수의 존재감 자체가 저는 제2의 이정범을 지금 향해서 거의 한 90% 정도 왔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기아 예. 타이거즈가 지금 정규리그 우승은 한 8분응선을 전 넘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삼성과의 경기에서 3연승을 했고 후반기 시작을 LG와의 3연전을 역시 네. 모두 승리를 가져가면서 기아가 다시 또 달아나고 있는데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범의 꼬리를 만지는 자는 애군이 따를 것이다. 2위의 팀들이 1위 팀 기아에게 도전을 하는 팀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요. 2위 팀한테는 2위 팀에 맞붙어가지고 승차로 좁혔던 팀이 기아와 경기를 하면서 승차가 쭉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주가 이제 기아 삼성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중계하잖아요. 주중 기아 삼성 요게 굉장히 1, 2위잖아요. 그게 과연 그 징크스가 과연 범의 꼬리를 잡은 자의 그 떨어지는 징크스가 이번에도 나올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삼성이 그걸 극복할지는 굉장히 이제 사실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비 온다 그러던데. 경기 할 줄 알지 모르겠네. 근데 근데 제가 봤을 공교롭게도 때는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삼성이 그러면 삼성이 코치 8명 대이동하고 기아하고 붙는 첫 경기죠. 경기네요. 첫 아, 예. 그렇구나. 근데 기아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정을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주가 이제 삼성, 하나, N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경기가. 근데 삼성에게 5승 3패, 하나에게 6승 2패고 NC에게 8승 1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성과는 뭐 대등하게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하나와 NC와의 경기에서 최소한 5승 1패 6경기에서 비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이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주말이면 과연 이 하나 NC 경기 끝나면 독주 체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 전적에서 워낙 셌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차를 더 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아가. 그러면 제가 봐서 지금도 뭐 4경기, 5경기 차니까 독주 체제를 갖춘다고 한다면 저는 한 7경기 정도면 독주 체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7경기 꽤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9경기가 끝나면 과연 기아의 독주 체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전적에서 워낙 이제 약팀들하고 이제 붙다 보니까, 강한 팀하고 붙다 보니까 여기서 진짜로 한번 이제 이범호 감독이 뭔가 이제 집중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경기차를 더 벌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기아 타이거즈가 아마 1위를 하는데 순항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그렇다면 들어요. 삼성과의 3연전이 이게 고비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빅매치네요. 삼성과의 그 3연전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 상대 전적이 좋았던 한화 NC를 맞이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삼성과의 경기가 중요한 경기가 되겠고, 그 경기를 KBS 스포츠에서 언제 나오세요? 전 목요일에. 목요일 저는 화요일 날 많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경기가 맞아요. 지난 네, 주점 중요한 왜냐면 경기가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후반기 시작해가지고 2경기 이겼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요. 주말에 2승 1패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도 4승 2패를 그렇죠. 끝냈어요. 그렇죠. 4승 1패와 4승 2패의 맞대결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백중세라고 봐야 됐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삼성이 1번부터 나오거든요. 그렇죠. 레이에스부터 나오죠. 그렇죠. 레이에스, 코너 뭐 이렇게 나가요. 근데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2번부터 나오고, 내일 다음부터 나오니까 2번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니까 아마 양현종, 알드레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선발 매치업이 진짜 제가 봤을 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삼성은 게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이요. 그 제구력 좋다는 원태인 선수가 1회도 못 맞히고 맞아요. 헤드샷으로 네. 나갔는데 그 두산과의 시리즈를 위닝으로 가져갔거든요. 맞아요. 네. 삼성 분위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그 코치, 아까도 말씀드린 코치 대이동이 기아와의 그 세 판을 내주면서 그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3연전 삼성도 아마 칼을 갈고 물러설 것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승에 가장 근접한 팀은 기아 타이거스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변수가 남아있다면 어떤 변수, 어떤 불안 요소, 마지막으로 고비를 넘어야 된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 큰 그 고비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거죠. 단추를 하나 낀다면 그러니까 기아 어떤 타이거즈가 걸까요? 이제 전반기 내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수비 실책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수비 실책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1위를 했어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비 실책은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뭐가 변수냐? 저는 황동화라고 봅니다. 황동화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영철 선수가 또 이게 요추 통증으로 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두 투수에다가 양현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4선발이 황동화거든요. 어차피 5선발에 뭐 임기영을 쓰던 뭐 김건국을 쓰다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김건국 선수를. 그럼 황동화 선수에서 뭔가, 그리고 이제 풀타임 첫 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또 직전 등판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황동화 역할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윤영철이 돌아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윤영철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범호 감독도 윤영철이 한 턴만 거르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넌지시 이야기는 했지만,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황동화의 책임감이 더 멋있다.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황동화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 기자는 어떻게? 마지막 단추 하나 낀다면? 네, 돌아올 정혜영 투수입니다. 아, 정혜영이 언제 네, 돌아오느냐? 클로저로서 정혜영 선수가 돌아와서 예전의 모습을 지켜주고 한다면, 뭐 수호신 역할을 한다면 저는 무난할 것 같고요. 정혜영 선수가 돌아와서 정말 예전에 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 번 정도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정혜영 선수 믿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5강도 우승팀도 과연 저희의 예상이 맞을지,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팀이 멋진 반전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하면서 후반기도 함께 여러분과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후반기를 맞아 더 뜨거워지는 순위 싸움, 야구의 참견도 끝까지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소신 있게 참견해 주신 장성호 해설위원, 김도한 기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야구 모른다, 공은 둥글다, 예측하기 힘든 경기에 대해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올 시즌처럼 예측이 무의미한 시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집을 팀이 나타나길 야구의 참견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야구팬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